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이제 집 못 사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셔서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은 대세 하락론과 금리 인상으로 언론과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반면에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 정부 621 부동산 두 번째 정책까지 지켜본 결과 다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과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부동산 흐름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 상단에 링크 꼭 확인해 보세요. 서울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에서 전출하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은 노후화된 빌라와 상가들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의 바람을 타고 최근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까지 고려하여 빌라를 매수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재개발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10년, 미래의 10년이 기대되는 서울이기도 하네요. 8월에 빅 이벤트 온다. 8월달 큰 거 몇 개 온다고 설명드렸었고,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250만 호 플러스 알파 후보지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상당한 기대감이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50만 호의 수도권 및 지방에서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내용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 10월 2사 대책 때 이후 부동산에 악영향을 주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8월 달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연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도 바쁠 겁니다. 여의도는 벌써 50년 차가 되었고요. 강남 압구정, 음마아파트 등 40년 차가 넘은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낡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속 통합계획, 모아주택, 모아타운, 주택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재개발 사업을 추진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 경실련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경실련이 무엇이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합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이렇게 2004년과 2022년을 비교한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입니다. 30평 기준으로 됐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04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4천이었습니다. 22년에는 12억 8천으로 무려 9.4억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가격은 3.8억에서 22년에 15.1억으로 양극화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껴 쓰고 저금도 하고 적금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었는데, 04년이면 이때가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1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어떻습니까? 급여를 모두 모으면,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급여를 모두 모으면 36년이 걸린다. 평균 가격인 12억 8천만 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6년을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야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이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04년부터 부동산이 집계된 이유가 무엇이냐? 참여정부 시절 03년에 출범을 했지만 KB부동산 정보가 2004년 1월부터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노동자 연봉 비교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선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고요. 맨 밑에 주황색 선이 노동자 임금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세 선과 노동자 임금선 사이에 격차가 보이실 겁니다. 04년 1월 서울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으로
근로자 연봉의 18배가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13년 1월 서울 아파트는 서구청 근로자 연봉의 18배로 04년과 같았습니다. 계속 임금은 상승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 또한 이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고 계실 테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2022년 5월 서울 아파트는 12억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근로자 연봉의 36배가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표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지점에서 가격 하락이 온다고 쳐도 일시적으로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주택 가격은 아주 천천히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거래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년 하반기쯤 거래량은 정점을 보여주었고요. 이때 MZ세대들이 아파트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재테크 붐이 많이 일어났죠.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았을 때였고 지금은 이 시기에서 현재 거래량은 거의 80% 넘게 빠진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파트 시세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은 다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완만한 상승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열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의 거래량은 비정상적인 거래량을 표현하고 있고 어떤 정부 정책이나 변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세제 개편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유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전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 내용이 좀 유출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을 보면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라고 나와 있고 날짜도 7월 21일 기획재정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공문 유출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찌라시로 돌아다니기에 21일 발표 이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살짝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하 등 종부세 관련 내용과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가 기존 11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내일 정확하게 나오면 더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되면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